특히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금융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금융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좀 좋았던 구절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린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책에서 저자는 두 명의 아버지를 둬요. 한 명은 부자 아버지, 한 명은 가난한 아버지. 실제로 친아버지가 두 명이 아니라 한 분은 친아버지시고 한 분은 그분을 교육해 주신 친구의 아버지시죠. 그 두 분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런 두 분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지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과 두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하는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부자 아버지인 친구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충분치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가 저자와 아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대화들 중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뽑아서 좀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지. 하지만 돈이란 건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더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그게 다지. 그래 놓고는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해. 그들은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자기의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데 따르는 대가다.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문제밖에 없는데 월말에 어떻게 청구서 대금을 낼 것인가 같은 단기적인 거란다.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아니,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인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은 떠올리지 못하고 말이다.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른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한다. 의문을 품기보다 무조건 순응한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집은 가장 큰 투자처다. 빚을 많이 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직장을 얻으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등등.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대중연설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외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홀로 두드러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는 데에 대한 두려움, 놀림감이 된다는 데에 따른 두려움, 외톨이가 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들지 않는다. 특히 이 구절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른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한다. 의문을 품기보다 무조건 순응한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생각보다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에서 많이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알 수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춰라, 겸손해라. 항상 이런 말을 듣고 많이 살았죠. 물론 자만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내 스스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요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다른 사람 시선보다는 나에게 먼저 집중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켰을 때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경험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는데 사실 그 지인분들은 집을 한 채도 안 사보시거나 투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자신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그분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소리를 듣고 본인을 믿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학교란 좋은 고용주가 아니라 좋은 직원들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때로 마이크와 나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물어보았다. 또는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돈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마이크와 나는 돈의 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면서 점점 교사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학교 교육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요리를 공부하면 요리사가 되고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공부하면 자동차 수리공이 된다. 공부하는 대로 되는 것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의 사업을 돕고 남들이 부자가 되는데 평생을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이다. 봉급이 올라야 해. 승진만 된다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야근을 할 거야. 부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떤 면에서는 이는 좋은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직 수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이런 추가 수입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얻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가장 큰 이유, 즉
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에 매달려야 하고 늘 안전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학교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 교육도 많이 진보하고 있지만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아이한테 가장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금융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와 공유하고 저조차도 성장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이한테는 많이 채워주고 싶고 그런 금융 지식만 탄탄하게 쌓인다고 한다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도 아이가 자립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 뽑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네요. 종종 이렇게 책을 통해 여러분과 가끔 좋은 내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볼 테니까요. 오늘 독서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